안녕하세요. 행복 그 이상의 웰리스 베러웨러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안피오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간 손상을 일으키는 건강식품 A등급과 B등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권장량이 아닌 과다 복용을 했을 때 생기는 일이므로 적당량만 섭취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의 일일 최대 섭취량은 1만 IU 레티놀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IU 이상을 섭취했을 때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흡연자가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했을 때 폐암 발병률이 2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승마.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승마는 콕 집어서 어떠한 성분이 간에 영향을 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2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승마를 복용한 후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간 조직이 괴사와 신장이식 그리고 사망한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를 해야겠죠. 세 번째, 마황의 에피드라. 마황은 주로 다이어트 약의 주 성분으로 쓰이는 약재입니다. 마황에는 에피드린 계열의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성분들이 간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용을 멈추고 4개월이 지나게 되면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차파랄. 항산화 물질인 NDGA라는 성분이 드물게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영구적인 간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간 이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복용을 멈추게 되면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클로브 오일의 유제놀. 한방에서 사용되는 클로브에 포함되어 있는 유제놀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갖고 있습니다. 낮은 농도의 클로브 오일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높은 농도 클로브 오일은 체내와 체외 실험에서 모두 간독성을 보였습니다. 클로브 오일 성분은 살충제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녹차. 가장 대중적인 차 중에 하나인 녹차는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죠. 문제는 녹차에서 추출한 카테킨 성분이 문제입니다. 다이어트 건강식품에 사용되는 녹차 추출물 카테킨의 한 종류인 EGCG가 간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한 달에서 2달 정도 복용을 하고 나서 중지를 하게 되면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길게는 섭취를 중지한 이후에도 6개월 이후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카바카바. 진정과 근육 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카바카바를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바카바의 카바락톤이라는 성분은 간의 해독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카바카바를 섭취하다가 2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황금.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황금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복용을 한 이후에 영구적인 간 손상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끔 아시아 황금과 북아메리카 황금은 달라서 북아메리카 황금은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슷하게 간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A에서 B등급 8가지 간독성을 일으키는 영양제와 약초를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당량을 섭취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목소리를 담당했던 안피오 그리고 행복 그 이상의 웰리스 베러웨러였습니다.